혹시 지금 잠자리에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잠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핏발선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돈이 불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학 등록금이, 누군가의 결혼 자금이, 그리고 누군가의 노후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처럼 붉은색 장대 음봉을 꽂아내리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뉴스에서는 10만 달러 카운트다운을 외쳤고 연말에는 1억, 아니 2억을 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도배되었습니다. 아마 주위에 둘러보시면 진짜 코인으로 대박이 났네? 동창회에 나가면 누가 코인으로 차를 바꿨네, 집을 샀네 하는 무용담이 들려왔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올라타라는 달콤한 유혹이 넘쳐났죠. 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도 혹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불빛이 꺼지는 데는 딱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9만 달러라는 꿈의 고지에서 7만 달러 선이 위협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고점 대비 무려 30% 가까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진짜 무섭죠?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조정? 눌림목? 그런 예쁜 단어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재난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파도가 좀 높네 하고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를 넘어선 패닉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디지털 금이라며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이라며 그토록 찬양받던 비트코인이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오늘 머니셰프에서는 2026년 2월 이 차가운 겨울밤에 벌어진 비트코인 대학살의 진실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배신자들, 탐욕의 눈먼 도박사들,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 노름이 뒤엉킨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머니셰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채널 운영 방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를 신문해 봅시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등에 칼을 꽂을 때 가장 아픈 법이죠. 바로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도 대장격인 블랙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던 그 역사적인 날을 말입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제도권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 이제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든든한 뒷배이자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호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있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에서 하루 만에 유출된 자금만 무려 3억 7,4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단 하루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시장에는 한때 5억 달러가 넘게 빠졌다더라 하는 괴담이 돌았지만 확인 결과 3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큰 착각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와 분석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매수 버튼이 아니라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것, 그것도 아주 급하게 물량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위험하다, 일단 튀어라 라는 시그널을 시장 전체에 보낸 겁니다. 2025년 11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개미들에게 폭탄을 돌린 뒤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한 겁니다. 기관이 던지는데 개미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기관의 매도세는 곧바로 시장의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 도미노가 되어 가격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해서 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범인, 바로 레버리지라는 악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9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칩시다. 그냥 내 돈으로 샀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존버하면 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야, 이거 무조건 10만 달러 간다. 빚내서 사자. 아니, 거래소에서 돈 빌려서 10배, 20배 레버리지 당기자. 이런 광기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물량이 사상 최대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화약고에 화약을 꽉꽉 채워놓고 그 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꼴이었죠. 그리고 2월 1일 가격이 살짝 휘청거리는 순간 그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고배율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증거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거래소 시스템은 자비 없이 강제 청산을 집행합니다. 고객님, 돈 없으시네요. 갖고 있는 코인 시장가로 다 팝니다. 이렇게 강제로 쏟아진 매물은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더 떨어진 가격은 그 밑에 있던 또 다른 롱 포지션을 터뜨립니다. 펑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2월 1일 하루 동안 청산된 롱 포지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데이터 분석 업체 콰이리에 따르면 약 22억 달러에서 최대 26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 아니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단 하루 만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2월 5일과 6일에도 8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이어졌습니다. 상승에 베팅했던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강제 청산당하며 비명도 못 지르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긴 꼬리의 음봉, 그건 단순한 차트 그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 재산이, 누군가의 인생이 갈려나간 핏자국입니다. 과도한 탐욕이 빚어낸 이 참혹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장 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락에는 시장 밖에서 불어온 아주 불길한 바람도 한몫했습니다. 세 번째 범인, 바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했으니 당연히 돈을 펑펑 풀어주고 금리를 팍팍 내리는 비둘기파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웬걸?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케빈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 시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매파, 즉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느라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슬쩍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악재? 아닙니다. 악재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대비를 하면 되니까요.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운 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사람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거 괜히 비트코인 들고 있다가 금리 인상 쳐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기술주들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의 정책 방향마저 오리무중이니 스마트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금 챙겨, 달러가 최고야.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겁니다. 정치라는 변수가 경제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 격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사태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비극적인 인물, 아니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화신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마이클 세일러는 거의 교주나 다름없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걸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그의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베이킹은 비트코인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만 6천 달러입니다. 네, 잘 들으세요. 7만 6천 달러.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 분기에만 1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하는 미실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7조 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들이 보유한 71만 3,502개의 비트코인이 전부 물려버린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주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2배, 3배 더 오르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지옥 끝까지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의 프리미엄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공포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저러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진콜 당하는 거 아니야? 쟤네가 살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진짜 끝장인데?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고래가 물속에 잠겨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어떤 피라미들이 감히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위기는 곧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어쩌면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내러티브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때 뭐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망가지면 비트코인이 떡상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지정학적 위기는 고조되고 있고 경제는 불안합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지금 하늘을 뚫고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금, 골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거나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며 킹 달러의 위험을 뽐내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은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심지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나스닥이 기침을 하면 비트코인은 독감에 걸려 쓰러지는 꼴입니다. 이번 폭락장은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냥 변동성 큰 위험자산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디지털 금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고 돈줄이 마르니까 가면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위험자산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의 깨짐, 믿음의 배신이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블랙록의 배신, 레버리지의 대학살, 연준의 불확실성,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몰락, 그리고 디지털 금 신화의 붕괴. 이 5가지 악재가 2026년 2월 7일이라는 시공간에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습니다. 9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수직 낙하한 이 찰토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팔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라 믿고 인생 역전을 노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차트를 보며 5만 4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지선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멘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 하락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블랙록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레버리지 청산이 멈추는지, 연준의 입장이 명확해지는지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물타기를 했다가는 물귀신에게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여 지켜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밤은 길고도 어둡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잠시 창밖을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내일의 태양은 다시 뜰 겁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든 1만 달러를 가든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폭락장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원히 오르는 자산도 영원히 내리는 자산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공포 속에서 절망하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폭락 뒤에는 언제나 반등이 있었고 시체밭 위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 멘탈을 지킨 자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멘틀이 나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꼭 붙잡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밤 부디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시장의 광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 머니셰프가 계속해서 진실의 등불을 비추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 너무 뻔한 위로 같지만 지금은 그 말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버티십시오. 그리고 살아남으십시오. 재미있게 사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